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We get quite a few letters asking us why we never review anything made by Tesla. Very simple, actually. Many years ago, I gave a firm but fair review to the Roadster, picture of that one there. Yeah, and Tesla sued. Yes, they did, and they lost. And then they appealed and they lost that, which is all fine, but being sued is a massive pain in the arse. It keeps you awake at night, really stressy. So I thought, I will never ever review another Tesla as long as I live. I shall simply ignore them. 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저널리스트들의 대화였습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들은 로드스터 리뷰 이후 10년 동안 테슬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탑기어 하차 이후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10년이 지나서야 테슬라는 그들의 프로그램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수도, 아니면 리뷰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자동차 브랜드보다 삼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논란과 문제도 많습니다. 제레미 클락슨 같은 일명 페트로 헤드들에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무시의 대상, 사실상 그들에게는 자동차 제조사로조차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테슬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전 세계 판매량이 50%나 증가했고 한국 판매량도 2년 만에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성장세 덕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브랜드의 자동차가 서울 도심을 활보하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2017년 6월에 처음으로 한국 시장을 밟았습니다. 6개월 동안 303대가 팔렸고 2018년에는 590여 대,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2430대가 팔렸습니다. 비록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테슬라의 성장세는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만 놓고 보자면 플래그십 세단인 모델 S를 시작으로 SUV 열풍에 대응하듯 모델 X를 출시했고 발목을 잡던 높은 가격이라는 장벽을 허문 보급형 모델 3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를 대중적인 차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아도 테슬라의 성장세가 그리 이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올라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와의 인연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미국 대선 이후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테슬라는 트럼프 시대 속의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여럿 나왔습니다. 당시 11월 대선 이후 다음해 1월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31%나 상승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와 기후변화를 이유로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던 트럼프였기 때문에 대선 이후 테슬라의 성장은 꽤나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쯤 이미 네바다주에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또 다른 기업인 솔라시티도 뉴욕주 버팔로에 제조 공장을 둘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가 강조하는 자국 일자리 창출과 잘 어울리는 행보였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는 우리의 매우 위대한 천재 중 하나라며 우리는 전구를 처음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 같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이고 빠른 모델 도입,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회적 배경의 만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에게 무시당하던 기업의 대표는 오늘날 무대 위에서 보인 실수조차 노이즈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아이콘으로 통하고 있고 한국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자동차 기업이 그들을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 저는 요즘 테슬라의 밝은 행보를 보면서 어느 작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혁신에 앞장서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나 긍정적인 소식만큼 부정적인 소식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품질 문제로 67억 원어치 테슬라 렌터카 주문 취소 사태가 벌어졌고 테슬라 내부 직원은 제조 차량의 40%가 부품 결함이 있다고 폭로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주차 중 바퀴가 빠지는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꽤 크게 이슈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와 보상은 없었고 소비자들은 안전 문제와 서비스 개선을 지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왜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을까?
돌이켜보면 비단 이 이야기는 테슬라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차를 팔고 있는 브랜드들은 일제히 레몬법을 도입했습니다. 법을 도입했으나 변화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적은 현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레몬법은 법적 강제성이 있으나 한국의 레몬법은 단순 권고사항에서 끝나기 때문에 제조사는 보상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슈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스바겐 디젤 사태와 BMW 화재 사태, 그리고 끊임없는 국산차 품질 및 결함 논란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부만 변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배상액을 높여 징벌 성격을 넣었지만 손해배상 대상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즉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한정되며 재산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겠죠. 폭스바겐 사태 이후 2016년 국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 8건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7건을 냈습니다. 민주당 법안 중에는 재산 피해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일부 있었고 배상 한도도 법안을 발의한 대표 의원별로 3배에서 12배까지 다양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야당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국회 검토 보고서에는 정경련은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당시 여당안대로 되었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특별한 반대나 치열한 토론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주행 중 바퀴가 빠지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져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차주 잘못인지 제조사 잘못인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나서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밝혀낼 수도 없었던 이유는 제대로 일하지 않은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멜로디가 매우 익숙한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는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 침묵의 소리라는 뜻이 됩니다. 고요함을 뜻하는 침묵이 소리를 가진다 하니 논리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이겠죠. 그러나 누구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의 봄처럼 예술에서 사용되는 시적 허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언가를 통해 보고 듣는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서 쓰인다면 말 그대로 역설이 되고는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던가 자동차 쪽에는 클린 디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과 사건은 끊이질 않았고 그동안 국회는 장래와 장애에서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동물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니 자동차 품질 논란과 사건 사고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만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는 합니다. 실제 소비자들 중에서는 차량 문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례도 없지 않아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침묵의 소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지도 만들려 하지도 않기 때문은 아닐까. 마치 알고리즘 덕에 보게 된 10여 년 전 국회의 모습이 어제 뉴스에서 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만 보아도 어쩌면 제대로 된 절차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욕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침묵의 소리,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여의도 어딘가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는 말을 제목으로 삼은 그 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함께 부른 아트 가펑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곡은 소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능함에 대한 곡입니다. 오늘의 소셜 브리핑이었습니다.